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건 뭐냐, 바로 아이폰 12 미니 구매 전에 확인해봐야 할 10가지 특징입니다. 일단 지난번 했던 리뷰는 거의 개봉기에 가까워서 간단한 리뷰를 해봤었고요. 이번에는 지난 일주일 정도 아이폰 12 미니를 실사용을 해보고 총 10가지의 특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이폰 12 미니의 가장 큰 장점, 무게입니다. 오피셜로 133g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건물주 아닌 이상 커버를 안 붙일 수가 없잖아요. 전면에 방탄필름, 카메라 보호 필름, 케이스, 지금 이 무게를 다 합치게 되면은 한 40g, 50g 정도 더 붙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의 한 200g에 가까워지긴 해요. 이렇게 아무리 붙여도 다른 스마트폰들에 비해서는 훨씬 가볍다는 거. 휴대폰을 많이 사용할 때 손목에 무리가 간다든지 옷주머니에 넣거나 할 때 옷이 처지거나 뭐 그런 일은 크게 없다는 거, 아주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미니의 장점 두 번째, 굉장히 핸디합니다. 제가 작은 스마트폰을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아이폰 5S도 썼었고 SE도 썼었습니다. 그런 스마트폰들이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큰 화면을 쓰다가 아이폰 12 미니가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죠. 사실 요즘 스마트폰들은 스크린이 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손끝에만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손이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라서 스마트폰 올려두면 그냥 쏙 하고 미끄러져 버려서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곤 했었는데, 아이폰 12 미니는 이렇게 각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작다 보니까 한 손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손 아귀에 싹 들어옵니다. 그립감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뭐 떨어뜨리거나 스마트폰을 쓸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힘들게 거쳐서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작은 스마트폰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너무나 완벽한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징 세 번째, 성능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막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그런 리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실사용 해보고 괜찮다, 이건 좀 별로였다,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상 사용하는 수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존에 쓰던 갤럭시 S10 껐다 켜면 그런 느낌 아시죠? HDD의 느낌. 시작 프로그램들이 막 시작돼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폰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뭔가 막 돌아가는 느낌이 난 후에 핸드폰을 만져야 돼요. 그런데 이번 아이폰 12 미니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SDD 느낌? 일단 켜면 바로 동작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플을 많이 켜도 뭔가 이렇게 버벅거린다는 느낌은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S10이 비록 2년 전에 나왔지만 램이 8기가 정도 되고요. 이번 12 미니는 램이 4기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4기가 차이가 나는 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미니가 더 빠릿빠릿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 네 번째, 너무나 착한 가격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플을 통해서 약 30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기사 보니까 지금은 1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물론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겐 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좋은데요. 통신사와 약정을 맺어서 할인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공시지원금도 올라갔고요. 이리저리 할인 많이 해줘가지고 10만원, 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20만원대의 아이폰 12 미니 정말 프로 맥스급으로 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아이폰 12 미니가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장점, 5G입니다. 아이폰 11까지는 4G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12부터 5G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5G 요금제를 안 좋아했던 게 상당히 고가 요금제밖에 없고요. 커버리지가 정말 적어서 수도권 일부 아니면은 솔직히 5G는 뭐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번에 12 미니로 바꾸게 되면서 5G로 강제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와이파이보다 5G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금제가 좀 다양해져가지고요. 4, 5만원대 요금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필요할 때만 5G를 쓰고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와이파이를 쓰기 때문에 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장점 끝났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써보고 느꼈던 5가지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너무나 작은 크기입니다. 작은 크기 장점이라면서 장점이긴 한데, 저처럼 이렇게 작은 폰을 기다리신 분들 다 아시죠? 5S 이후로는 작은 스마트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갤럭시 S10e도 좀 작긴 했지만 이렇게 작진 않았어요. 이 규격이 요즘 시장에는 좀 안 맞는 느낌이에요. 요즘 다른 무선 충전기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K7을 몰고 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구멍에 넣으면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12 미니를 예전에 쓰던 것처럼 충전을 딱 넣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깊게 들어가요. 쑥 들어가서 충전이 안 됩니다. 살짝 걸치면 충전이 돼요. 근데 깊게 넣으면 충전이 안 됩니다. 무선 충전 거치대를 활용하신 분들은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만약 스탠드
스탠드형이라면 이렇게 딱 가운데다가 이렇게 맞춰줘야 충전이 되거든요. 조금만 아래에 내려와도 충전이 안 돼요. 네, 지금 이 충전기 같은 게 눕혀두면 되지만 이렇게 세워서 쓰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다가 뭐 연필을 고정해 둔다거나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피커 역체감이란 말 아시죠? 예를 들어서 그 친구네 집에 80인치 TV가 있어. 그걸로 영화를 재밌게 보고 집에 왔는데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보던 우리 집 TV가 왜 이렇게 작아? 뭐 이런 거 있죠. 그동안 스마트폰을 바꿀 때는 점점점 더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화면이 크고 얇고 비싼 스마트폰으로 바꿔왔던 것 같아요. 반대로 큰 폰을 쓰다가 작은 폰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스피커 역체감이 너무너무나 큽니다. 몸이 큰 어른이 있고요, 작은 어린이가 있어요.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똑같은 데시벨로. 울림통이 크다 보니까 어른은 그냥 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애가 소리를 지르면 작은 애가 큰 소리를 내다 보니까 야 쟤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이폰 12 미니에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무리하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네? 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아이폰 12 미니로 음악을 들으려면 이어폰이나 스피커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세 번째, 당연히 배터리입니다. 일단 작은 폰의 작은 배터리는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작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는 갤럭시 S10e 같아요. 그 폰도 3100mAh 정도 되는데 아이폰 12 미니는 2200mAh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폰을 쓴 지 얼마 안 돼서 괜찮은데 5G를 연결하고 영상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배터리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한 2시간 정도 티맵을 켜놓고 운전을 했고요. 사진 촬영도 하고 동영상도 좀 찍고 했더니 한 오후 4시, 5시 되니까 배터리가 20%밖에 안 남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주로 일을 하고 영상도 뭐 아이패드나 그냥 컴퓨터로 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는데, 충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동영상 시청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가 금방금방 닳아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점 네 번째, 카메라입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근데 인간은 또 적응하는 동물이라서 이미 트리플 카메라가 대세가 되고 보편화가 됐는데 갑자기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이게 은근 또 불편하더라고요. 광각 렌즈 하나 있고 초광각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들은 망원 렌즈가 있는데 12 미니에는 망원 렌즈가 빠졌습니다. 망원 렌즈에서 느껴지는 그 편함이 있어요. 우리가 촬영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는데 망원 렌즈를 쓰면 또 그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또 이렇게 확대해 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 망원 렌즈를 쓸 때보다는 훨씬 깨진다는 거. 물론 저는 그 사진 전문가가 아니라서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지만 막상 촬영을 해 보니까 망원 렌즈 넣어도 얼마 차이 안 날 텐데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건 단점은 아니고 확실히 좋다고 느꼈던 게 야간 촬영 때 되게 좋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야간 촬영 시 밝게 찍혀요. 이렇게 밝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저만의 좀 단점이긴 해요. 삼성페이가 안 되고 삼성 기기와의 연결이 좀 아쉽다는 거. 지난 5, 6년 정도를 계속 삼성 스마트폰만 쓰다 보니까 액티브 워치도 쓰고 있고 버즈도 쓰고 있습니다. 연동이 일단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갤럭시 워치 어플 설치하고 그냥 연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블루투스 연결했거든요? 근데 자꾸 인식을 못해. 연결은 됐는데 계속 한 2번 정도 초기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폰도 일단 연결은 잘 되는데 전화를 하고 있던 도중 끊어졌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 있어요. 배터리 있는데 그냥 뚝 하고 끊어져요. 상대방은 계속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귀에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 그래서 이걸 빼고 스피커로 바꾸니까 그때 들려. 의도적으로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그 삼성 기기, 그러니까 다른 기기들과 아이폰의 연동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삼성페이가 이렇게 편한 건지 몰랐어요. 밖에 나갈 때 지갑도 안 들고 다니고 카드를 들고 다닐 이유가 없었는데, 삼페로는 심지어 인터넷 쇼핑에도 삼페로 그냥 지문 인식 딱 해서 돼요. 어쩔 수 없죠. 애플 기기 쓰는데 포기할 건 포기해야지. 그리고 지금 생각난 건데 지문 인식이 없는 건 좀 아쉽습니다. 일단 요즘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다 보니까 페이스 아이디를 아무리 그 마스크 쓰고 해놔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지문 인식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일주일간 사용해보고 느낀 장점 5가지와 단점 5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기능적인 건 다 떠나서 이렇게 작고 괜찮은 성능을 가진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다는 거, 작은 폰을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스마트폰 헤비 유저가 아니고 저처럼 그냥 좀 작고 핸디한 스마트폰을 원한다, 그리고 그냥 렉만 없으면 된다, 이러신 분들께는 아이폰 12 미니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